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공부의 가장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품사와 형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와 형식이 말이 딱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냥 대충 알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처음 영어를 공부할 때는 제대로 모르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개념을 꼭 정확히 완벽하게 알아야 하는 게 아닌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모르는 채로 넘어가서도 안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전문적으로 영어학을 할 게 아니라면 꼭 필요한 핵심만 알아도 앞으로 영어를 공부하는데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어의 기본인 이 품사와 문장 형식에 대해서 정말 핵심만 뽑아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영어를 언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볼게요. 언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단어를 알맞은 배열로 나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나온 뜻이냐면 사실 제가 임의로 만든 정의이기는 합니다만 네이버 사전에 언어를 검색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 언어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바로 단어와 이 알맞은 배열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단어는 저도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 단어가 맞고요. 여기 알맞은 배열은 바로 문장 구조를 의미합니다. 문장 구조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선 여기서는 문법으로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문법과 문장 구조는 다른 개념이고 문법이 문장 구조에 들어가야 한다고 봐야 할 것 같지만 이것도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니 도대체 왜 그렇게 단어를 외워야 하는가를 좀 알 수 있어요. 단어는 언어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문법을 많이 알아도 단어를 모르면 문장 구조를 볼 수도 없고 당연히 해석도 안 되겠죠? 우리가 입으로 뱉는 모든 언어는 결국 다른 언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많은 단어를 그 종류대로 분류를 해 놓았으니 그것이 바로 품사입니다. 품사는 쉽게 성질이 비슷한 단어들끼리 묶어놓은 종류 혹은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영어의 단어에는 총 8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입니다. 우선 명사가 무엇인지를 보면 여기 명이 한자로 이름 명자예요. 즉, 명사는 모든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당장, 저나 여러분의 이름도 해당이 되고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노트북, 컴퓨터, 필통, 펜 등등의 눈에 바로 보이는 어떤 사물의 이름을 포함해서 사랑, 호감, 증오 등 형태가 없는 감정이나 생각, 가치를 나타내는 추상 명사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대명사가 있는데요. 이름이 명사랑 비슷하죠. 대명사에서 대는 한자로 대신할 대를 쓰는데요. 바로 명사를 대신하는 애들이에요. 영어는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앞에 특정 사람 이름을 썼는데 뒤에 또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대신해서 그, 나, 그녀와 같은 대명사를 쓰고 사물일 때는 그것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막 시작했을 때 열심히 외우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I, my, me, mine으로 시작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명사와 대명사는 다른 품사이긴 한데요. 저는 대명사도 그냥 명사 취급을 할 거예요. 그게 문장 구조를 읽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동사가 있어요. 여기서 동은 한자로 움직일 동이에요. 제가 자꾸 한자를 언급하게 됐는데 그게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즉, 동사는 움직이는 행위를 나타내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꼭 동작성이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생각하다, 고려하다와 같이 특정한 동작이 없는 애들도 있고요. 사랑하다, 좋아하다, 싫어하다와 같이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애들도 있어요. 좀 편하게 이해를 하려면 영어 사전을 찾았을 때 뭐뭐 하다라고 끝나면 동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동사가 문장을 이루는 핵심이에요. 잘 기억하셔야겠죠?
네 번째로 배워볼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너 오늘 상태 좀 어때? 라고 물어보면 뭐 좋아, 별로야, 뭐 구려 등등의 답이 나오겠죠? 여기서 좋다, 별로다와 같은 게 바로 나의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인데요. 이게 영어에서는 상태를 설명한다라고만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린다 싶으면 우선 형용사는 사전을 찾았을 때 뭐뭐한, 즉 니은으로 끝나는 애들이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수식하다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많이들 꾸며준다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 꾸며준다가 무엇일까요? 이 꾸며준다라는 것은 바로 의미를 한정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볼펜이라는 명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제가 볼펜 좀 줘 라고 하면 어떤 볼펜을 줘야 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필통에 있는 빨간색인 볼펜 좀 줘 라고 해서 볼펜의 의미를 한정시킬 수 있어요. 여기서 내 필통에 있는 빨간색인이 볼펜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보면 또 하나의 단어가 아니지 않나요? 자, 그것에 대한 내용은 또 차차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품사는 부사인데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면 부사는 명사 빼고는 거의 다 수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나 행복해 라고만 말할 수 있지만 얼만큼 행복한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I am happy에 very를 써서 I am very happy, 즉 나는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른 예시로는 뭐 so, much, well, also 등등과 같은 단어들이 있고요. 또 문장 전체를 수식하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알아볼 품사는 전치사인데요. 간단하게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전치사 앞에 명사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전치사 뒤에는 꼭 명사가 나와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의 의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너라는 단어 you에 to가 붙으면 to you, 즉 너에게가 되고 of가 붙으면 of you, 너의가 되죠. 또 by가 붙으면 by you, 너에 의해서가 되는 것처럼요. 그 다음은 접속사입니다. 전치사가 명사와 명사를 연결한다면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신 정확히는 절과 구를 연결하는 건데 구도 사실 절에서 나온 애라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크게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을 연결하는 거고 and, but, or 등이 있습니다. 종속 접속사는 접속사 뒤에 절을 종속절로 만들어서 주절에 종속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설명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접속사는 따로 설명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8가지 품사를 알아보았는데요. 자, 그럼 이 단어들을 어떻게 배열해서 온전한 문장을 만드는 거냐? 자,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